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회 진행에 앞서 의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위원장님과 김수호 간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박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지금 그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올해까지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주된 원인이 뭐죠? 네, 지금 진위 이산단에서 LG전자에서 선수금을 지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고덕이라든지 포승지구에서 지금 한참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계속 이제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첫째로 그 진위 이산단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서 그 현재 부채로 돼 있는 이 선수금이 그것이 이제 소진되는 겁니다. 소진됩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큰 변수가 없으면 이 계획대로 부채가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253.94%입니다. 금년에. 그럼 50%가 넘었다는 거네. 부채 비율 200%까지 지금. 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현재 저희가 선수금이 3,078억입니다. 그 3,078억을 빼면은 부채 비율이 118%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 부채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그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 200% 이내에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 118%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118%?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한호 의원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지금 이제 본부장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이 본부장 역할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우선 그 사장을 보좌하고 각 그 부서를 통과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어떻게 채울 생각이죠? 현재 그 시의회에서 3명, 시에서 2명,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2명으로 추천된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단 그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까를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그 2명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2명이 추천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네, 임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2명을 추천을 하면 그건 이제 누가 낙점을 하게 됩니까? 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요? 네. 그 지금 제가 이게 보기에는 우리 그 도시공사 구성원들이 좀 민간 전문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이 도시공사가 계속 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조직을 관리하고 또 시와의 대응 사업하고 협력 관계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시 또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실제 이번에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또 민간 기업들과의 거래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경제 또
또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천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두 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인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이 쉽지는 않은데요. 민간에서 그 활동을 하던 분이 한 분은 있습니다. 그 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구성원들이 비율이 좀 적당히 섞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민간 전문가 출신 계세요? 예, 여러 분 계십니다. 두 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할에 맞게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좀 비율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그 부채 비율이 이제 118%면 200%까지는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부채 비율은 253%입니다. 253. 네, 제가 아까도 그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253%인데 다만 선수금을 받은 3천억 원이 3,078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에는 118%다 이러는데 공식적인 부채 비율은 253%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승인을 그 부채 비율 승인을 받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나요? 저희는 그 이제 어떤 253%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118%로 받습니까? 253%입니다. 그럼 초과를 한 거네, 53%가. 예, 지금 초과되어 근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이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보고에? 제가 그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착공할 걸 목표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2017년인데 그럼 서탄 수월함 일반 산업단지는 왜 빠져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이 산업환경국 2015년도 7월 이번 그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응? 왜 빠져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천 수월업 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유창 산업이라고 민간에서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따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유창 일반 산업단지는 그 4개 업체 해갖고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유창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안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것만 얘기를 해요. 업무 보고니까. 왜 그 서탄의 수월함 일반 산업단지는 빠져 있는 거예요. 2017년이면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면 서탄 수월함 일반 산업단지는 왜 빠져 있는 거죠? 작년에도 업무 보고에 서탄 수월함 산업단지가 도시공사에선 들어가 있었고 산업환경국에서는 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이번엔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 하나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보고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의원님 이렇게 큰 지역의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가 빠지냐는 거죠. 네, 공교롭게 참 그게 빠졌는데 한번 원인을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이건 글쎄요, 이게 지금 업무 보고인데 평택 우리 시민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건데 부채 비율 얘기를 하고 부채 비율이 너무 많아서 서탄 일반 산업단지는 좀 2017년 이후에 하겠다.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뭐 행정에 대한 부분은 산업단지는 출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류적인 부분은 출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않겠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소람 산업단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상태죠? 현재 그 우리 사장님이 좀 전혀 아니 지금 먼저 저 들었는데요. 네.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네. 저기 네네. 말씀을 좀 해보세요. 현재 산업단지. 서탄소람의 경우는 그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태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해제했습니까? 아니 서탄소람 자체는 민간 사업자는 이미 해제가 완료가 됐던 거고 예. 이제 신규 지정 자체도 아직 안 되고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 자체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보실래요? 이거 산업환경국에서 준 거예요. 이번 업무 보고에. 예? 규모서부터 사업 기간, 시행자, 총 사업비, 추진 실적, 현안사항 이거 뭐 다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뭐 모르고 계시네. 하여튼 좀 소통을 좀 하세요.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거 뭐 계속 길게 해봐야 내용 그런 거 같고. 진이 이 일반 산업단지 지금 시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LG전자? 네, 지금 뭐 각 공고별로 착공이 됐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작물로 있는 하이파이 업체는 오늘까지 그 철거가 이전이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보니까 필지소에서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6% 보상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거분 지금 다 보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주분들하고의 계속적인 뭐 마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네. 지금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 상당히 보상 금액이 좀 약간 3%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소송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수용하실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6월 현재 문화재 조사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네. 하고 있나요? 예, 문화재를 지난번에 이제 정밀 발굴을 일부 했습니다. 근데 하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도 또 더 정밀 발굴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골조사 한개소에서 정밀 발굴 조사 전환 한개소 조사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2개소는 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표본 네네. 조사. 네. 뭐 여기에서 뭐 문화재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안 해주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에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일부 그 삼국시대지역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무덤, 네. 그 다음에 주거터, 그 다음에 철기 그 주물 제작을 하던 장소, 그 다음에 일부 도자기하고 동전 일부 이런 정도에 나왔고, 현재 그 전문가 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나오는 게 일부 이제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 지역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존해야 되는 정도는 아닌 걸로, 아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조사하는데 그 분양이 다 그 분양이래. 그 보상이 다 끝난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보상이 안 끝난 토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현재는 이게 이제 재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다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주들 동의하는 게 지작물 외에는 저희가 문화재 조사하는 데는 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 끝난 토지에 한해서 표본 조사하고 정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데 전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안 된 토지를 가지고 정밀 조사나 이 문화재 조사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소유권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공구별 추진 현황 이렇게 보면 109, 209, 309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16만 평, 11만 평, 3만 평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총 그렇게 되면은 27만 평에다가 30만 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네. 그 착수라는 게 이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 109, 05 이렇게 해서 11 뭐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공사 자체 발주 구역. 아, 이건 공사가 발주한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 착공. 예,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 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뭐 11년 05월인가요? 아니 5월 11일에 5월 11일에 그 착공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5년 네. 5월 11일 날 착수를 한 거고 2015년 4월 6일 날 209가 된 예, 거고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예. 거고 309가 3월 24일 날 이렇게 추진이 된다, 착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저 보상 완료는 지금 96.5%인데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이 부분도요, 지금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6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소유자 미확인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보상은 실질적으로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이 다 완료됐다. 네. 그러면 여기 시작 착공이나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5월 11일 날 109 시작됐다면 이걸로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착공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들이 이제 공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그럼 거는 2주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돼갖고? 어떻게 2주라는 말씀. 아니 그 안에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기업체에서 이제 네. 이전 부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고, 예. 나머지 대부분 이제 철거 작업이 주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의 다 나가셨습니다. 거의 다 나가셨어요? 네. 아까 뭐 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KDB 유토플러스 개발 사업 해갖고 돼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지금 환경청에서 네. 그러니까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지금 그 KDB 유토플렉스 사업 단지 내의 입주 기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안 했나요? 왜 지금에 와갖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받은 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계속 됐습니까?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업은 SPC가 주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쪽에서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도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이제 이러는 입장인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는 거기가 수도법에 의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뭐 누가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기업으로 입주가 제한되는 것은 뭐 정해진 절차였습니다. 그것이. 예, 그런 문제를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얘기를 해갖고 애당초 65만 평에서 이제 25만 평으로 변경안을 이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대책 수립하고 추진해 왔는데 네. 이제 요즘에 와갖고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네,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7월 25일이에요? 20일인가요? 6월 25일 날 심의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또 예, 그렇습니다. 20날인가 6월 25일 날이요. 네. 심의를 어떻게 한 건지 내용 알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기 하시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그거 네,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갖고 보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서명을 주시고 이걸로 인해 갖고 7월 달에 다시 한번 모이는 게 있나요? 모이진 경기도에서? 않고요. 지금 그쪽 주민들께서도 그러고 저희 시행사 쪽에서도 그러고 또 뭐 저희 그 부시장도 환경청이나 지사님 연단까지 했고요. 이 문제로.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나서 주셨고, 그래서 총력전을 펴서 이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지금도 이제 소통부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신증권, 그렇죠? 대신증권하고 시공사가 또 대우건설이라고 했던 걸로 같은데 그때 업무보고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다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부시장 주관으로 네. 계속 저희도 참여하고 시도 참여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소통 부재라는 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통 정말 협조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난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지금 벼랑간 걸리기가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의원님 뭐 좀 들으시기에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대해서는 서면으로 25일 날 한 거 있을 네네네. 거예요. 그거 그렇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많은 지금 그 마산 사리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 네네. 예? 어떻게 행정에서 일반 산업단지 만드는 지금 SPC 구성한 그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의를 했으면 책임을 지고 좀 해줘야지. 지금 지역에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한 5년, 6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아무 개발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문제가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좀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조금 집행부 부시장님하고 해서 이쪽에 KDB 유투플러스 주식회사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해서 경기도 하고 해서 이 한강유역청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야지. 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판단 물량 받아놓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아까도 뭐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용지 분양 대책에서 매각하고 있는 게 얼마큼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분양 미분양 이렇게 해서 35쪽에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자금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지는 금년 들어서 몇 필지가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분양 활동을 해서 몇 필지를 팔렸는데 네. 전반적으로 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용지는 현재 미분양 용지가 전국적으로 900만 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92만 평의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그리고 2015년 1사분기가 2014년도에 비해서 생산도 감소했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포승 2산단 관련한 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전에도 여기 김재견 의원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분양 문제로 많은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포승 2산단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평택종합물류단지도 그렇고 진이 일반산업단지, 진이 토일반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게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뭐 900만 평 약 미분양 용지가 있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네. 그럼 어떤 홍보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냐는 거죠. 예, 지금 그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분양 마케팅 전략을 3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전부 다 복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만 있는 거지 뭐 저희가 봤을 때 뭐 신문이랄지 TV랄지 어떤 홍보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걸 뭐 어디에다 홍보 매체에다 맡겨갖고 해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도 여러 사람 만났고
또 만나만 본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안 했죠. 아니 근데 의원님 만나가지고 네. 그 전력을 듣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략만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택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뭐 외부에다가 뭐 신문이나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략을 세운 적은 지금 없죠. 하반기에 지금 신문 광고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아, 그냥 그 얘기를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어떤 전략을 갖고 네.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그다음에 라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얼마나 좀 갖고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냥 홍보만 한다고 했지. 약 6억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까지 그걸 했던 거예요? 아, 이 금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는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방식은 안 했고 지금까지는 전부 그 어떤 맨투맨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기업체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 평택에 있는 미무장 물량을 좀 선전을 하겠다는 홍보를 네,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갖고 있는 것만 있으면 뭐예요? 팔아서 자금 회전을 해서 우리 또 지금 아까 저 부채 비율 200%막 넘어가고 하니까 좀 그냥 수도권에 있는 좋은 토지들, 산단들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자본으로 좀 갖고 있고 그래야 우리 또 다른 지역도 좀 개발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꾸 주차장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해갖고 큰 저희가 안 되잖아요. 기본 우리 도시공사 설립한 취지대로 좀 업무를 좀 활동적 있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겸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서무직이라 지금 69명 중에서 67명이 돼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의 처우는 어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전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을 오랫동안 두는 것은 뭐 직무 능률이나 고용관계의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일단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수는 각각의 그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급여하고 이 주차 관련 요금 징수원 급여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그 직무급에 맞게끔 이것은 다른 시군의 그 급여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그 급여 같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서면으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재정 2015년도 예산 중에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입 예산 부분에 보면은 지금 비유동 부채 수입이 지금 상당 부분 늘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 예산에 보면 비유동 수입 예산으로 보면 진위에서 1150억 원, 황해 사업에서 이제 500억 원을 근데 진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랬지만 황해 사업비 500억 같은 거는 지금 장기 차입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다 또 장기 차입으로 가다 보면은 부채 비율에 이제 같이 됨으로써 정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의원님,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627억 중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50억은 진위 이 일반산업단지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보상도 사실은 올해 초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차입을 500억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용지보상채권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 부분에서요,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후송 이산당 수익권의 매입으로 100억을 지금 해가지고 자금이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입니다. 네, 1000억이죠. 예, 1000억인데, 네. 이 1000억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포승 이산단 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권을 저희가 매입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에서 자금을 빌려서 그걸 갚지 못한 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안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공사의 손실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포승 이산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이제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만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금을 공사 여유 자금을 투자하면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향후에는 이제 공사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금융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비용을 낮춘다는 거는 이관을 시키면서 다른 데하고 지금 우리가 뭐 3점 몇 프로의 금융비용을 갖고 있다가 지금 2점 몇 프로 낮췄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2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표로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0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그 1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하고 투입하지 않을 경우하고 그 대비해가지고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포승이산단 대책특위 초기서부터 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투입하는 것이 공사한테 한 15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 나중에 가서라도 그 현재 그 포승산단 주식회사하고 금융권 도시공사가 체결한 금융계획에 따르면 그 수익권에 우리가 매입한 수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나중에 다시 판단하겠지만 연리로 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저 포승 이산단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포승 이산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깝깝한 위치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꼬여있던 부분이 자꾸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저기 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서 부채 비율이 지금 가장 높게 올라갔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밑에 써놓은 부분이 2018년까지 신규 사업이 없을 때로 전제를 한다고 이런 이 부채 비율의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던 걸로 안일 무사주의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이게. 아니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그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사업의 규모나 부채 비율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배제하고 이 원래 중장기 자금 계획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반영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3년 내지 5년치 중장기 자금 계획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건 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이 도시공사는 움직임으로써 어떤 파괴력이 나오는 건데 신규 사업을 안에는 전제 조건을 한다 그러면 그때 구실을 붙여가지고 재정의 안전성을 동원한다고 던졌을 때는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까지도 있냐도 귀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 이거를 썼다고 해서 그 논리로 비약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연도별 재무 상황을 보고를 드린 거지 여기에서 현재 착수하지 않은 사업의 규모까지 적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재무 계획을 짜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수를 하면 당연히 그게 반영돼야 되겠죠. 진이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거기 관계됐던 분이 이제 담당으로 나갔던 책임자 중에서 봤을 때 지역업체가 몇 프로 정도 참여를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백분율로 봤을 때. 아니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뭐냐면은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 소장들을 불러다가
그 회의를 하면서 권유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또 분기별로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다만 조례법으로 평택시에서 조례법으로 돼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몇 개 지방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 프로로 조례법을 하라고까지 표기를 했는데, 올 2월 달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시정을 하라고 시정명령이 떨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야지만, 이분들이 지금 가장 지금 폐단이, 모든 지금 우리 평택시에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폐단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업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힘이 돼줄 수 있는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집행부와 도시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고, 도시공사 들어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도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도 한 두 번 가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근데 거기는 지분 참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총회 지금 뭐 하고 서면으로 하고 말로 하고 하시겠죠. 근데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공생의 평택 시민이 갖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조건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문서로 보내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평택 시민이 은혜를 위한 도시공사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였을 때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되는 지역업체가 들어왔다고도 판단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솔직히 집행부나 도시공사나 자꾸 시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답변 드릴까요?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제 심정은 그쪽 사람들이 그 대다수를 다 평택 업체를 쓰고 평택 사람을 그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 문제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그쪽에다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그 압력 내지는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고 아까도 그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하는 데에는 사실 몇 퍼센트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음에도 지금 고독 신도시도 지금 시작이고 또 여러 군데 지금 KDB 유튜브로서도 지금 지분이 참여가 돼 있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어떤 사업이 돌아갔을 때 그거는 대충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업체를 쓴다는 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평균 약이라는 데이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자료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받는 걸 그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하고 도시공사하고 평택시가 같이 상생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도 사실 그 지역업체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고독국제화도시를 하면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했다가 지금 2차적에 봤을 때 지금 아마 부적격자와 적격자를 아마 판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부적격자가 지금 몇 명 정도라고 지금 그쪽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도시공사 쪽으로?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 생활 택지. 예, 지금 현재까지는요, 지금 계속 심사는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신청했던 게 이제 약 한 1,500에서 한 부적격자가 지금 28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몇 명 했다고? 정확하게 하면 1,491. 그러면 이 자료 좀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그래가지고 예. 향후 지금 어떻게 갈 방향이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아마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일 것 같고 그 위에는 국무총리실 국방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이주자 대책 대상자에서 최종적으로 그 확정 심사하는 거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지금 하려고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1차 환매 부분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평택 시민이 잘못하면 어떤 국가적인 개발 사업에 의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지금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막아줘야죠. 그리고 자기네가 여기서 나올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을 텐데 부적격자라고 하고 지금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듣는 거는 LH 쪽에서 많은 지금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단서를 붙이더라도 부적격자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분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더더구나 평택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나 평택도시공사나 의회나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사업성 높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평택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을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타당한 부적격자면 골라내야겠죠. 근데 이유가 있는 부적격자면 들어주고 재심을 받아주고 해가지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내는 게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흉기리 하나만 할게. 우리 이거 지금 이주자 택지 관련해 갖고 우리 이 서류 접수하고 그러면은 LH에 가 갖고 우리 시민분들이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 참여를 못 하나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나가 계세요? 그 협의체가 있을 때 나가고요. 지금 네.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 그 협의체는 네. 뭘 협의체라고 그 현안 상황이 있을 때요. 그냥 그 현안 사업자가, 상황이고 네. 지금 아까 우리 김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주민들이 이제 가서 협의를 하고 이제 뭐 이주하고 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제 띄우라는 그런 부분 전체적인 걸 LH에서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보상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 보상 지역일 때만 하는 겁니까? 저희 보상 지역. 우리 보상 지역만? 우리 도시공사 5% 예. 그 지분에 있는 거기만? 예, 맞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가서 해주고 예. 있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저기 15페이지 KDB 유튜브 프로젝트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고 전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중중 땅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정중 땅이 있어가지고 정중 땅의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걸로 봤고 본의원도 그 민원을 제기를 받았거든요. 완전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네는 빼달라는 식의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서 완전히 저해되는 행위는 지금 됐다고 저도 판단을 해줘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본적으로 민원이 되게 됐다면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저희 공사에 오셔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와서 현재로서는 개발계획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승인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잔여지까지 매수할 경우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지정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라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 승인이 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보상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안내 멘트는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구 지정이 끝나면은 어떤 구분이 딱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심의를 받기 전에 그거를 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구지정 받아놓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더 했을 때는 굉장히 서류가 복잡해지고 또다시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지구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도시공사는 그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저쪽 SPC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거에 대한 의견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포승 인사한당. 지금 저희가 계속 특위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시설에 대해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세 군데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전부 이제 우선 제일 크게 희망하는 데가 한 2만 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중순쯤 돼야지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4,500평 정도 하고 또 12,000평 정도 하고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특히 4,500평짜리는 지난달부터 계속 계약을 하겠다 하는데 다른 데에 부동산을 매물로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사고 싶은데 그 부동산이 안 팔려서 못 산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 12,000평을 희망하는 사람도 지금 계속 이 외국 수입 자동차 관련 회사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원시설 용지에도 두 사람의 그 분양 상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은 2필지, 한 분은 3필지를 희망하고 있는데 검토만 계속하고 있고 계약은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5사람들이 그 분양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계약 성사에 직전까지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용지 분양 대책뿐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맨 처음에 기본적인 자산으로 둔 토지들이 있죠.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맨 처음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 자산 토입,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조각조각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판매를 할 수 없는 땅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고 나서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좀 더 매각을 할 거는 매각을 시켜가지고 사업 자본으로 자꾸 돌려야지 평택 도시공사에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각을 한 게 전반기 때 있나요? 네, 지금 몇 건 있습니다. 그 토지 매각한 자료 좀 네. 서명을 주시면 네네, 그렇게 말이 했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남은 토지들도 매각할 수 있는 매각은 하셔가지고 도시공사 자원을 예산으로 자꾸 현실 자본화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뒀다고 해서 그게 뭐 부채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뭐 자금을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게 낫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아까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는 뭐 분양팀을 한다고 해가지고 직원을 그냥 뽑으시려고 하고 거기 그냥 책임자적인 직원을 뽑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랬을 때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했듯이 전문성이 있고 그 직원이 뽑혀졌을 때 바로 현장 투입을 해도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도 지금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도 지금 밖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게. 네. 그랬을 때
안 좋은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알고 있던 게 여태까지 다 현실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쓰면은 질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현실화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뭐 업무보고든지 감사할 때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현실화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뒷받침을 대주지만 현장을 잘하는 분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고 보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도 앞으로는 점점 새로운 직원을 포진하더라도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원들이 행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시공사가. 근데 다음은 현장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기 사장님이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간부 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건 좀 규제를 반대는 건 안 돼. 도시공사 자체가 자립하지 않고 수익성을 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도시공사 존폐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만들기도 했지만 없애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 검토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검토를. 송출 앞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송출 앞에 보면 송탄 출장소 앞에 보면은 네.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아마 도시공사로 이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속 현실성으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다시 좀 단절된 부분인데 지금 보통 이런 택지 개발 현대 보면 200평이 지금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200평 갖고는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차장은. 옆에 토지 같은 경우가 지금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세를 봐야겠지만 옆에 토지까지를 사면은 한 400평이 돼요. 한 예로 송출 앞에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할 때 200평씩 했거든요. 그러면 400평이면 램프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상가 주상 복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상가 같은 건 분양을 하고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구 도시공사에서 가지면서 한다면은 수익적 자본도 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한 예로 여기가 그렇게 됐다면은 배미지구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차장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직매입을 해가지고 상가 주차장 건물을 해가지고 상가는 분양을 해주고 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 쪽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상권 내로도 들어와가지고 정말 도시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기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 도시공사 사석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또는 제안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흑자 경영 등을 위하여 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차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